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이제 2020년 국가직 문제 해설 강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공단계에서 기회도 안 주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추려드리고 중요한 내용만 똑똑 집어가면서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은 문제 개형들 파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좀 보시면 좋겠고 시험을 이미 보시고서 좀 마음 편하게 보시는 분들은 역시 잘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런 공부원분들은 빠진 내용 하나도 없게 다 했기 때문에 또 강조했던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잘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또 먹었다가 너무 심상하지 마시고 1번부터 20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쫙 같이 따라가면서 시험지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식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고요. 35년 두만강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 돼 있네. 우리 종성 동관진 쪽 알고 있죠? 제가 1930년대에 있었던 가장 최초의 구석규적시다 그랬을 겁니다. 32년 썰도 있고 4년 썰도 있고 5년 썰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의 함경북도 종성 동관진의 구석규적은 우리나라에 구석기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싶어 했던 일본 관학자들이 부정했던 유적이다. 그리고 최초로 발견된 구석규적이니까 꼭 기억해달라고. 기억나십니까? 요거 정도 좀 알아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유적이 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여기 뭐 골각기나 석기를 모르더라도 뭐 알면 좋겠지만 물론 골각기는 뼈로 만든 겁니다. 구석규적이구나 생각하시고 답 찾으면 되겠죠. 1번은 청동기, 2번 신석기부터 이후까지 됐지만 신석기부터 3번이 구석기고요. 4번도 신석기부터. 그죠? 정답은 3번이다. 틀리지 않았죠? 이거는요. 종성 동관진 유적 최초, 최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억할 것.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고요. 신종 원년 산업이 만적이 모의했다고 되어 있네요. 지금 만적의 난이 일으켰던 게 무신직권기였고 만적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최충헌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최충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 뭐 올해 바로 똑같은 선지 보기 가지고 시험지 나왔었잖아요. 우리 교재도 똑같은 사료가 있고요. 최충헌이구나 잡아두시고 정방을 설치했던 거는 요거는 최우. 그죠? 치안줄외 야별초 밤에 좌별초, 우별초, 최우. 이의 방을 제거하고 되어 있는데 페이크죠. 이의 방 정중부는 초기에 무신집권기 초기의 인물 누렸고 이의 방이 맨 처음 집권 그 다음에 정중부 그리고 나중에 이의 민을 제거하고 집권했던 게 최충헌 부제 저 형제였습니다. 최충헌 최충수 요들은 이의 민이라는 천민 출신의 무신을 제거하고 올랐기 때문에 의방과 의민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봉사 10조라는 4번이 답이 되겠지. 명종한테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으나 별로 큰 성과는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번 문제 볼까요?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 문화사인데 보니까 이제 문집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학사 제가 항상 어렵게 내는 시험 문제에서는 문학사를 건드리곤 한다 그러면서 시기별로 고려와 조선 나눠가지고 한번 시기별로 분석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우야담 모르겠습니다만 뭐 야담 잡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스아스러운 이야기이고 잡스러운 이야기들이 유행했었구나라는 거 정도 잡아두시고 유목인 저서인데요. 17세기 저서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서 백과수전 류의 책들은 조선 후기 실학 관련된 거니까 이수광의 지봉 유설이 최초였죠. 17세기 이후의 상황이고요. 동문선 요거 모르면 큰일 나지. 동문선 15세기 성종 때 서거정 등이 편찬한 우리의 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글을 골라가지고 만든 게 동문선이었죠. 3번이 답이 될 거고 중인층 중심의 시사라는 거는 시 모임 동아리로 이미 고려부터 있었겠으나 중인층들이 시사를 만든 거는 조선 후기 들어서다. 1번도 2번도 4번도 조선 후기고 전기문화다 그러면은 15세기 동문선 하나 딱 체크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어우야담을 알면 뭐 더셨을지 모르지만 모르더라도 동문선만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률은 매우 높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다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리에 나타난 사상을 묻고 있습니다.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니까 도가 있고 도. 우리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를 하고 싶은 거는 기지도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는 그릇 기자라고 그랬죠. 동양의 도를 서양의 그릇에 담자는 무슨 론? 동양의 도를 서양의 그릇에 담자는 동도서기론이네. 우리 계합파들 중에서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있었죠. 동도서기 그러면 온건계합파.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서도서기 그러면 급진계합파, 동도동기 그러면 무정사파
라고 생각해도 좋다 그랬을 겁니다. 자, 외양일체로는 최익현의 주장이죠. 강화도 조약 체계를 임박하자 최익현이 외놈 양놈 똑같다 그랬던 위정척사 쪽의 인물이 근대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동도서기론, 우리나라 근대문물은 기본적으로 온건계합화가 주도했기 때문에 동도서기론에 기반하고 있다. 정답 2번.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화들이 주도했었죠. 이건 온건계합화 쪽이고요. 윤선학 상소거든 이건.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한다는 우승열패, 그리고 사회진화론 얘기죠. 제국주의의 어떤 이론이었고, 우리나라는 애국개몽운동 단계에서 이 이론이 잠깐 사용된 적이 있었죠. 굳이 따지면 급진계합 쪽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죠. 아마 여기 1, 2, 3, 4번까지는 전부 다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5번 문제 가볼게요. 5번. 가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고려사라고 되어 있고요. 좀 어려웠나 봐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얘기했던 문제들인데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 자,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내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대요. 괴질, 지금처럼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돈 겁니다. 이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마땅히 가를 설치해가지고 이들을 치료하고 또 시신과 유골을 거두어 묻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뭔가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만들었던 기구예요. 이런 건 임시기구지, 임시기구. 임시기구는 마지막에 무슨 글자가 붙는다? 도감이 붙어요. 뭔가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한 도감을 구제도감 또는 구급도감이라고 불렀어요.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국가에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만드는 임시기구로, 여기는 의창은 춘대춘합제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제2번은 돈이죠. 돈. 기금이에요. 기금. 위기에서 구제하기 위한 기금으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을 제2부라고 불렀죠. 이거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지금. 이건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염병이 돌았을 때 설치하는 기관이니까 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해민국은 약국인데 이것도 물론 재난의 치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싶겠습니다만, 해민국은 상설기구죠. 이거는 그냥 평소에 의약품을 주는 기구이지 약국에서 무슨 시신과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에 드러나 이렇게 묻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요거는 전염병 때 만드는 임시기구로구나 라는 걸 가지고 도감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사회기구는 정의를 항상 생각해라. 뭐라고 표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의를 생각하고 이게 뭐구나를 명확히 인식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을 거예요. 4번 바로 구제도감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종 때 맞는 기구였죠. 요거 5번 틀린 사람들 좀 반성하세요. 저랑 9번 분들은 전부 다 맞았을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볼게요. 밑줄 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장수왕에 나와 있고 계로왕을 죽였습니다. 백제 계로왕을 죽이고 장수왕이 함락한 지역, 왕도는 바로 어디? 한성, 지금의 서울 쪽 어딘가겠죠. 위례성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몽촌토성인지 풍납토성인지 경기도 광주설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한성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서울 근교 어딘가. 자, 망이 망소의 별나는 공주 명학소 프린세스, 충청도 공주고요. 고려 문종 때 남경길지설, 지금의 서울 근처 맞지요? 동경, 경주 대신에 남경을 승격시켰다. 답은 2번이고요. 보조국사 진울의 수선사결사는 순천 송광사에서,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태조 북진정식의 기지는 서경이니까 지금의 평양이겠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문제고요. 7번입니다. 평양 문제 제가 여러 번 냈으니까 모의고사에서도.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기간이니까 왕을 찾아봅시다.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책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진다. 심지어 흙을 쥐어 눈에 뿌린다. 전부 다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 미군과 조선군이 싸우는데 막 풀뿌리를 던지기도 하고 흙을 던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항전했던 전투. 제가 이걸 전부 다 묘사해드렸었죠. 흙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이게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인데, 신미양요가 있었던 왕은 고종이에요. 하지만 고종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호포법 1번 되겠네요. 2번은 정조가 했던 통공정책이고요. 3번 결작세는 균역법 때문에 나온 거죠. 영조 때입니다. 영정법은 인조 때 있었던 세금제도고요. 8번 갈게요. 가나다라에 해당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연표 문제입니다. 연표 문제는 늘 인과관계를 가지고 풀어라.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백제 침류왕의 불교 공인. 이때 고구려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랬거든요. 낙랑군 축출이 고구려 미천왕이에요. 미천왕이 낙랑군을 축출하자 평양 지역이 비어버렸고 여기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충돌했습니다. 백제가 이겼죠. 근초고왕, 고구려 고구려왕. 깜짝 놀란 고구려왕이 소수리망. 그 소수리망이 소수라치게 놀라가지고 불교를 수용한다. 372년 전진으로부터. 그러자
바로 근초광 다음에 침류왕이 동진으로부터 384년에 불교를 수용한다. 요게 바로 같은 시기니까 맞아요. 자, 광개토대왕비 건립했습니다. 이거 장수왕 때 있었던 거고요. 고구려 영양왕의 요서지방 선제 공격은 영양왕이니까 이거보다 뒤겠네, 그치? 살수대첩이 나와요, 살수대첩. 고구려는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자 589년에 영양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나라가 쳐들어오자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승리니까 나 다음 2번 다음에 살수대첩이 나오는 거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살수대첩 다음에 안시성 전투가 나와 있는데 이건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전투입니다. 백제가 신라 대하성을 공격했던 거는 백제 의자왕 때였고 신라 선덕여왕 때였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7세기 때 계속해서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분위기였고 그때 고구려는 당과 싸우는 중이었다라고 하니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고구려 멸망 나와 있고 여기에는 매소성 전투가 나와 있네요. 매소성 기벌포 전투는 나당전쟁이에요. 나당전쟁. 나당전쟁은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삼국유민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신라가 당과 싸운 전쟁이니까 고구려 멸망 이유가 되겠죠. 굳이 따지면은 라 다음에 있는 마쯤에 들어가는 게 4번일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되겠네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볼게요. 쇽 바꿔서 자리가 정확하죠? 자, 그것입니다. 미친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이 이 책을 편서에 바치는 것은 이 사례 우리 책에서 똑같이 봤다. 우리 교재에 똑같이 들려 있는 거죠. 중국은 반고로부터 쭉 와 있고 우리나라는 단군으로부터 쭉 와 있다는 거야. 중국은 반고부터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단군부터 이르기까지, 즉 중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쭉 나란하게 가면서 같이 발전했다는 겁니다. 중국은 황제에 대한 기록을, 우리나라는 왕에 대한 기록을 똑같은 시기를 맞춰가지고 진행했던 이 책. 게다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요점을 취하고 읊조려서 시라죠, 시. 그죠? 시. 중국과 우리나라 황제와 왕을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그것도 단군부터 시작해가지고 똑같이 쓰면서 시로 쓴 제목은 제왕운기라는 책이었죠. 이승휴의 제왕운기. 언제? 충렬왕 때 쓴 책으로 원간섭기에 우리의 독자성을 밝히게 한 그런 책이었다. 정답 몇 번? 3번. 1번은 사략이죠, 사략. 이재현의 사략.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동국통감 정도 되겠죠. 국왕, 훈신, 사림이 모두 합의했다는 걸 보니까 성종 때 만든 동국통감, 왕 중심의 책, 그러면서 훈구가 개입하고 사림이 개입해서 완성한 책이 바로 동국통감이라는 책입니다. 통사책이었고요. 왕명으로 단군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거, 그 역대 세년기 같은 거 그런 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역대 왕들의 어떤 그 대대로 그 세세적인 해 기록들을 세년이니까요 노래 형식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왕명으로. 그 책을 염두에 두고 낸 표현 같은데 굳이 모르더라도 요건 아마도 요 시라는 걸 가지고 헷갈려라 하고 낸 것 같아요. 단군부터 고려까지라는 거 가지고. 4번은 페이크로 좀 문제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놀라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제와 왕의 이야기를 시로 썼구나, 제왕운기, 바로 언제? 원간섭기하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료는 우리 교재 그대로 있는 거니까 눈으로 좀 익히셨다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제가 역사책은 사료를 반드시 보라 그랬거든요. 다음 10번. 이것도 좀 어려웠나 봐요. 다음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에 일어난 사회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었습니다. 그래프에 표시된 시기니까 그래프는 시기를 보세요. 45년부터 46년 1월까지입니다. 광복 직후부터 몇 개월 동안의 일이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래프긴 합니다만 이 그래프를 굳이 보지 않았더라도 시기를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5년 9월부터 8월부터 광복 직후부터 46년 1월까지 몇 달 동안의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 그 시기의 사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때는 인구가 급증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해방됐다고 좋아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었죠. 38선 분할점령 이후 바로 이때죠. 식료품 부문의 생산이 크게 위축되었다. 왜? 남쪽과 북쪽의 불균형, 원료 공급의 불균형, 게다가 귀속재산, 일본이 버리고 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걸 운영할 만한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맞는 얘기고, 미군정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엄청나게 발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미군정의 화폐 발행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인플레이션 맞잖아요. 그죠? 4번 보니까 미국 수십제 폐지, 그 다음에 토지개혁 실시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미국 수십제가 요것 때문에 나온 건 맞아요.
고가가 폭등하자 미국이 실시한 게 바로 미국 수습제였고요.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에 대한 요구도 있었던 게 맞는데 토지개혁이 북한에서 1946년 2월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뒤가 돼야 우리도 주장할 거 아니야. 또 마찬가지 미국이 미국 수입제를 실시해야 폐지에 대한 시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 이후의 상황이에요. 이후의 상황. 이렇게 대규모 시위로 대투쟁이 벌어졌던 거는 1946년 9월 우리 대구 폭동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때부터란 말이죠. 따라서 이거는 시기적으로 이 그래프의 현상의 결과들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북한의 토지개혁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장이 나왔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은 이거보다 약간 뒤에 일이구나 하고 요 주어진 시기보다는 뒤에 일이구나 하고 4번을 답으로 찾아주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파악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팩트로서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총파업 같은 거, 대구 총파업 같은 거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될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아마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가볼게요. 미축진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건 뭐 원종과 애노에 난 어느 왕 때, 이거는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 끄트머리 진성여왕 때. 발해멸망과 진성여왕과의 관계 아주 가까워요. 연도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발해멸망은 후 삼국 항쟁기였을 겁니다. 아마 공산성 전투가 있었던 927년 바로 1년 전이 발해가 멸망하는 926년이기 때문에 1번은 좀 더 뒤구나 생각해 두시고요. 국학은 신문왕 때 신라 중대고 최치원 진성여왕은 모르면 안 되죠. 뭐 1번에서 헷갈렸더라도 3번 보고서 어이구 여기 답이 있네 하고 찾으면 되는 거지. 최치원의 시무책은 진성여왕 때 최치원이 도당 유학생이었다가 와가지고 올렸던 건의서였잖아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벼슬이 아창까지 이뤘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낙향했다 그랬었죠. 장보고 청해진은 흥덕왕 때였고요. 우리 신라대 맨 처음 반란으로는 헌창의 난,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세 개를 신라대 초, 중, 말 나눠가지고 비교해보자 그랬을 겁니다. 풀어냈을 것 같고요. 12번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제 자료로 옳은 것만 골라보래요. 이거 전부 다 우리 독한 사료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은주시청합기라는 책, 독도와 울릉도를 우리 땅으로 기록했던 일본의 은주 지역의 역사책이죠. 일본의 삼국 접양지도는 지도인데 우리나라랑 똑같은 색깔로 독도를 칠해놨던 노란색으로 아마 칠했을걸요. 지도 본 적 있을 거고 태종관지령은 일본의 가장 메이지 유신 이후에 중요한 관서였던 태종관에서 전국 지도를 만들면서 독도 우리 땅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던 그런 문서였고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일본의 시마네현고시는 일본의 주장이죠. 지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바로 시마네현이거든요. 우리 영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일본이 지네 땅에다가 우겼던 게 리을이에요. 리을 빼고 기역, 니은 등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혹여 기역과 니은이 약간 생소하다고 할지라도 리을 제껴내고 답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가볼게요. 짠.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통치 일환으로 한글 신문 발행이 허용됐고요. 가가 창간됐대요. 우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시사민보가 생각날 텐데 보니까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 실려 있었고 일장기 말소 사건이니까 뭐야 이건 동아일보네 그지? 동아일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 일장기 말소 사건 동아일보 손기정 그죠? 한글 보급 한글 원본은 조선일보죠. 문자 보급 운동 분하로도 동아일보 맞네요. 개벽 신여성 어린이는 동학에서 천도교에서 발행했던 잡지들이었고요. 신간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건 조선일보입니다. 신간의 회장 이상재가 조선일보 사장이었고 안재홍 조선일보 주필이었고 그 신간의 주도 멤버들이 거의 다 이제 조선일보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활동했던 게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건데 뭐 나머지 조선일보에 대한 역사를 모르더라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역사까지 꼭 알아야 되냐 싶겠지만 20년대 문화통치계 신문들로 특히 민족적 경륜이라는 걸 같이 읽어봤었죠. 일장기 말소 사건은 동아일보구나 하는 거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분하로드 운동이랑 문자 보급 운동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춘추가 당에 들어가 군대를 데리고 돌아와서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성도 빼앗았고요. 김춘추 사위였던 김품석의 대하성에서 유골도 되찾아왔고요.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네요. 누굴까요? 김춘추의 파트너 김유신이었겠죠. 자, 김유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청. 계백 관청 아니에요? 그럼 안 되죠. 총대장이 김유신 맞습니다.
제가 막 수염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해서 투가 들썩거리고 막 김유신 노익장이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화랑이 지켜야 될 세소고개는 원광법사가 만들었어. 스님이에요. 그 다음에 진덕령에 들려 신랑으로 죽였던 거는 김춘추 무열왕이고, 당에서 수기활동을 하다가 부대 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김유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당과 싸웠는데, 그죠? 이건 김인문이라고, 왜 저 청방인문표, 강수가 썼던 청방인문표라는 글이 있죠. 그 김인문이 이제 김춘추 문무왕 아들이거든요. 김춘추 맞지? 그 김인문이었는데, 그 김인문이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어쨌든 간에 김유신이 아니고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15번. 가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많이 보던 상원 과방 자료. 신문 잘 난다 그랬지 이것도. 가는 누구예요? 서울. 왜? 서울은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과는 이런데, 무과는 이런데 등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과는 승문원까지 간 걸 보니까 이미 청요직에 진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고 싶어 했던 나가 바로 중인이에요. 서울의 뒤를 이어 우리도 하자 했던 중인들의 이야기죠. 서울들이 청요직에 진출한 게 철종 때였거든. 철종 때 그러자 중인들이 대규모 소청운동을 전개한다. 1851년의 일이었습니다. 자, 서울은 신분상승운동을 일으켜서 중인에게 영향을 줬던 거 맞고요. 서울은 수차례 상소운동을 통해 관직 진출 제한을 없애줄 걸 요구했던 것도 맞고요. 중인에 해당하는 인물로 유득공, 박쥐가, 이동부가 있다 돼 있는데 이거 서울. 3번 틀렸네. 그 다음에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고 신문 상승을 추구했던 건 중인 맞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됐나요? 이렇게 또 15번까지 풀어봤고, 몇 개 안 남았다. 16번 갑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었습니다. 사람이고 하늘이다. 인내천. 그죠? 바로 어떤 사상? 동학이다. 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면 되겠네.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합이. 동학은 1862년 철종 끄트머리 때 경주 잔반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순조 때 있지도 않았어요. 서학에 대한 얘기고요.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대교주 최시영이 만든 거 정답이고요. 평안도 홍경래나는 1811년 순조 때입니다. 역시 동학은 있지도 않았고요. 동학 임술롱문봉기 동학은 아무런 관계 없고요. 그지?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지나갑니다. 17번.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거랍니다. 수출 100억 달러, 박정희 정부 때지, 77년. 이건 좀 알아두면 좋을 연도라고 했습니다. 2차 오일 쇼크는 유신 붕괴 배경이죠. 2차 오일 쇼크가 78년에 있었고 79년 11.6 사태로 유신 붕괴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박정희 정부 유신 때. 이건 알아야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했던 거는 김영삼 정부 때죠. 96년 김영삼 정부 때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사건. 요 사이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70년대 초반이죠. 72년부터니까 70년대 유신 초반의 일이었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3조 왕이 전두환 정부 때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틀린 사람 없죠 이거? 베트남 파병은 1964년에 비전투, 65년에 전투부대, 브라운 각서는 66년. 역시 3공화국 때 알고 있을 것 같고, 같은 시기죠. 한일 청구권, 한일 기본조약 역시 1965년 한일협정이니까 요거 두 개는 제3공화국 60년대, 요거는 4공화국 유신 때. 그죠? 유신 때. 1번도 3공화국 군정 때 이제 30에서 40 넘어갈 때죠. 1번은요. 2번 전두환 정부가 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8번, 요것도 어려웠나?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을 묻고 있는데, 이게 치안유지법이라는 건 누구나 찾았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 제 모의고사 있죠. 1925년인데 치안유지법은 제정된 시기도 중요하지만 광복될 때까지 유지가 된다. 25년 이후 내내 치안유지법이 적용된 시기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30년대, 40년대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에요. 태영령은 10년대 나온 법령이고요. 11년부터. 경성지대 설립은 23년이에요. 물산영령 24년, 물산영 23년이었고, 그 두 개 전부 다 문화통치기 초반에 나왔던 양상들이거든. 교육운동과 산업운동. 그러면서 이게 점차 이제 일제의 탄압을 받기 시작하고 분화되고, 이 와중에 사회주의가 불법이 되고 하면서 나온 법이 바로 치안주법이에요. 요거 다음에 나온 게 치안주법이었고, 그리고 요 뒤로 쭉 지속됐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온 모든 사건들은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자, 다음 문제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실이 있던 시기의 향촌사의 모습이에요. 자, 지금 쭉 보니까 향전이란 말 나와 있는 향전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향전은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향촌사회에서 신양과 구양의 대립구도입니다. 그럼 조선후기 향촌사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면 되겠네.
향전 속에서 수령의 권한은 강화되나 관건이 강화된다. 콜. 신양 등 수령과 결탁해가지고 수령의 따까리가 되었죠. 수령과 향유의 따까리가 됩니다. 콜. 제지사족이 동계와 동약으로 사족들은 구양들은 자신들의 기반이 줄어들자 동계동약, 향촌 단위 향약 대신에 촌락 단위의 동계동약으로 결속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맞는 얘기고요. 경제소는 1603년에 혁파됐잖아요. 유양소가 남아있다가 지금 수령과 싸우고 있던 건데 수령이 유양소를 장악하고 싶어 했던 거지. 경제소와 유양소를 통해서 지방통치를 했다는 거는 경제소가 존재하고 있던 16세기 때의 바람이에요. 바람. 국가의 바람이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우리 전 인민은 현재 반저축국에 선전포고한다라는 대일대독 선전포고. 한국 광복군이 1941년에 연합국에 참전하고 나서 대일대독 선전포고 날리는 모습이에요. 한국 광복군. 자, 지금 요것도 제가 이 시기 항상 이 40년부터 45년까지는 항상 순서 문제 40년, 41년 단위로 나오는 당정군 체제 확립, 그 다음에 연합국에 참전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거, OSS와 연대하는 거,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보여갔었잖아요. 지금 이유기 때문에 이유로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유가 아닌 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걸 찾아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알겠죠? 그 이유로 다 될 테니까. 자, 지금 보세요. 한국광복군이 조선의용대와 병력을 통합하는 것은 42년의 일입니다. 광복군이 만들어진 게 40년이에요. 40년에 주석제 개편되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이, 이게 먼저죠 물론, 한국독립당이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지고 충청에 정착해서 주석제 개편되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준비가 다 됐어. 당정군이 됐는데 41년에 태평양전쟁이 딱 터진 겁니다. 그러자 연합국에 선전포고한 거지. 이해돼요? 선전포가 45년 12월이에요. 그래서 41년 12월. 자,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그 다음에 나왔던 42년에 의열단 계열들이 의용대가 이쪽으로 흡수되면서 통합됐다, 업그레이드 됐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뒤에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국군의 미얀마전은 43년부터죠. 광복군의 활동이니까 역시 다음 얘기고. 독립동맹이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된 거는 일본 때문에 나온 거지. 의용대 본진이 광복군에 흡수가 되자 나머지 세력들이 화북지대를 의용군으로 개편했던 거니까 1번, 3번은 같이 나올 수 있는 얘기일 겁니다. 반면에 주석제로 하는 거와 검권령 강포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 정부 형태가 만들어질 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충칭에서 주석제 만들고, 그 다음에 광복군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 발발하고, 그 다음에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주요 활동들이 나오는 거지. 순서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항상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항상 강조했기 때문에 40년 이후에는 항상 임시정부의 순서를 물어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했더라고.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 한번 쭉 풀어봤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인사말을 좀 하고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20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풀만한가요? 말이 너무 빨랐죠? 빠른 건 저도 인정하는데 여러분 교재 찾아가시면서 좀 피드백 해주시고 이건 뭐 우리가 해설 강의를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는 게 또 목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찍어드린 강의니까요. 퀄리티 낮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저희 처지를 이해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지는 제가 따로 카페에다가 간략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기출문제 다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